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3년 4월 18일) 코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저희 회사 차장님이 MT 가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차장님은 원래 저기 감자 캐먹는 촌동네에 사시다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어서야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원래 살던 동네에 있는 한 흉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차장님이 살던 동네에 어른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한 흉가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오랫동안 비워진 폐가는 알아보면 별다른 사연이 있는 경우는 없고 단지 집주인이 버리고 떠났거나 아니면 나이 든 어르신들이 별세하시고 비워진 경우 요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흉가만큼은 어른들이 쉬쉬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늘 어린 차장님한테 당부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집에서 화재가 2번이나 발생해서 2번 모두 사상자를 냈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바깥에서 보면 수풀이랑 넝쿨에 뒤덮여 있지만서도 대낮에 보면 그 탄자국들이 다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우연찮게 2번의 화재?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 보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짐작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차장님이 서울로 이사를 오기 얼마 전에 한밤중에 동네가 한바탕 뒤집어진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가 거즘 밤 10시에서 11시쯤? 시골은 그 시간만 돼도 동네가 엄청 조용하잖아요. 근데 마을 저 멀리에서 어떤 여자가 목구멍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는데 그게 비명소리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누구랑 목소리 높여 싸우는 것 같지도 않았대요.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불명확한 고함소리? 그래서 차장님의 아버지는 가족들을 놔두고 홀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한번 나가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홀로 나가신 아버지를 엄마는 엄청 노심초사 걱정하셨대요. 그리고 차장님 기억으론 한 30분쯤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일이라 있디야. 괜찮아, 얼른 자. 어떤 미친 여자가 한밤중에 횟가닥 했는가 배. 아휴,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난리였어, 난리. 아버지의 그 말에 다시 안심하고 가족 모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차장님은 어제 그 미친 여자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미친 여자는 인근 마을에서 3일 전쯤에 사라진 무당이었다고 들었대요. 근데 어쩐 일인지 어젯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쉬쉬한다는 그 흉가 마루에 앉아서 알 수 없는 말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누구 말로는 귀신이 그 무당을 그 집으로 불러들인 거라고도 하고 또 누구 말론 그 무당이 신발 키우려다가 귀신한테 잠식당한 거라고도 하고 소문만 무성했대요. 그리고 얼마 뒤에 들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은 이거는 소문이 아니라 팩트인데 그 옆마을에서 그 무당 아줌마가 자기 집 문고리에 목을 매서 자살했다는 소식이었답니다. 소름 돋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차장님은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사는 곳과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지니까 점차 그 일은 잊혀지기 시작했답니다. 간간히 무서운 이야기 할 때나 아니면 TV에서 남양 특집이 나올 때, 그럴 때나 간간히 한 번씩 떠올랐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차장님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당당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한 차장님은 학기 중에 열심히 학점을 따고 종강 후 여름방학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같은 과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같이 계곡지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남자 셋, 여자 둘 이렇게 5명이서 계곡으로 놀러 갔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계곡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가 차장님이 어릴 때 살던 그 고향 마을이었대요. 그래서 그 계곡지에 도착해서 실컷 물놀이하고 저녁을 먹고 다들 배불러서 퍼져 있을 때쯤 차장님이 친구한테 부탁을 했대요. 여기서 차 타고 30분만 가면 나 어릴 때 살던 동네인데 드라이브 좀 시켜달라고요. 그래서 그 운전할 줄 아는 친구랑 둘만 나가기 그래서 친구들 5이 다 같이 그 한밤중에 차장님의 고향 마을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30분 정도 차를 몰고 가서 마을 초입에 차를 세워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옛날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여기는 이런 곳이고 저기는 저런 곳이야 하면서 가로등 아래에 설명충이 되어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친구 한 녀석이 그러더래요. 야, 어디서 이렇게 탄내가 나냐? 잉? 그런데 주변에서 탄내 같은 거는 1도 안 나고 있었대요. 심지어 다른 친구들도 냄새는 무슨 냄새? 하며 되물을 정도로 플레음밖에 안 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차장님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5에서 10m만 더 가면 옛날 그 흉가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흉가 앞에 거의 다 도달해서는 아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이거 왜 이러지? 야, 완전히 코가 메울 정도인데? 아, 나 못 가겠다. 난 차에 가 있을게. 그때 차장님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공포심이 온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고 그때 문득 그 옛날 일들이 하나둘 자세하게 기억나면서 설마 친구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그냥 다 같이 돌아오자고 하곤 민박집으로 차 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때는 그 길에 가로등도 몇 개밖에 없고 캄캄한 밤이라서 그 흉가에 그을린 자국을 그만치 거리에서 바로 알아차리긴 어려웠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봤대요. 너가 아까 맡았다는 그 탄내 혹시 시골에서 장작되는 그런 냄새는 아니었냐고. 물론 사실 그마저도 안 나고 있었지만요. 그러자 친구는 아니 그 종이나 장작 타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코가 메울 정도의 그런 탄내였다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은 꼬치꼬치 캐묻는 차장님에게 무섭게 뭐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고 그제서야 차장님은 아까 다 같이 본 그 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걸 다 설명해주고 나자 차 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소름의 도가니탕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탄 냄새를 맡았다는 그 친구는 무당 죽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막 바들바들 떨면서 겁에 질렸다고 해요. 그래서 민박집에 도착하자마자 민박집 주인에게 굵은 소금 좀 달라고 부탁을 해서 서로
온몸에 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엔 다행히 별일이 없었고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저도 MT 가서 차장님한테 이야기 듣는데 진짜 소름 돋아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겪은 이야기 혹은 알고 있는 이야기 아래 보이시는 메일과 카카오톡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